플립 3를 쓰고 계신 분들이 과연 플립 4와 비교했을 때 배터리가 얼마나 더 나아졌는지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저도 물론 궁금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작년에 이 플립 3를 봤을 때 와,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진짜 이거 무조건 사야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는다고 이게 심각한 조르라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선뜻 써보질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배터리도 400mAh나 더 올라가고 거기다가 전성비까지 좋아져서 과연 실제 사용량이 다른 일반 스마트폰과 비교했을 때 일정 수준까지 올라왔느냐, 이 부분이 정말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전 예약으로 플립 4를 받아왔습니다. 색상은 이번에 제일 이쁘다고 생각되는 블루를 골랐고요. 그리고 용량은 256GB입니다. 우선 언박싱부터 시작해서 외관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 플립 3와 비교해서 달라진 점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빠르게 시작해볼까요? 설명서, C2C 케이블, 그리고 유심핀이 들어있네요. 와, 진짜 이쁩니다. 이거 진짜 실물을 보셔야 되는데, 특히 이 사이드의 이 유광이 무광에서 유광으로 바뀌었죠. 오, 훨씬 예쁘네요. 야, 미쳤다 진짜. 개인적으로는 폴드보다 플립이 더 뭔가 감동스러운데요. 무게도 적당한 느낌이고 주름 같은 경우는 특별히 개선이 없어 보입니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전작이랑. 딱 봐도 카메라는 카툭티가 조금 생겼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전원 버튼 겸 지문 인식 버튼이죠. 그리고 볼륨키 상하, 여긴 유심핀, C타입 충전 커넥트고요. 그리고 마이크, 스피커, 마이크. 색상은 약간 하늘색에 가까운 색인데요. 빛을 비출 때마다 은은하게 색깔이 좀 변합니다. 굉장히 이쁩니다. 특히나 이번에 이렇게 사이드 부분이 유광으로 바뀐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한 손에 촥 들어옵니다. 자, 이번엔 Z 플립 4랑 Z 플립 3의 외관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앞면을 봤을 때는 제일 먼저 보이는 건 이 플래시. 여기 플래시가 약간 구멍이 좀 작아졌어요. 그리고 딱 봐도 왼쪽에 플립 4가 플립 3보다 카메라가 좀 더 튀어나와 있습니다. 자, 확실히 힌지가 전작에 비해서 두께가 줄어들었음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를 보시면 기존의 무광에서 유광으로 바뀌었고요. 버튼의 위치는 그대로네요. 하단부도 마찬가지로 플립 4는 유광, 플립 3는 무광이고요. 스피커 위치라든지 마이크 위치, C타입 충전 단자 위치는 똑같네요. 외부 액정은 전작과 똑같이 1.9인치입니다. 사이즈가 달라지지 않았고요. 2세대 힌지가 적용되면서 프리스탑이 좀 더 각도를 세세하게 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 각도를 버팁니다. 폴드랑은 다르게 플립 3는 플립 4처럼 프리스탑 힌지가 꽤 잘 버텨주네요. 얘도 플립 4랑 똑같이 각도를 세세하게 선택할 수 있네요. 네, 이렇게 해도 안 다칩니다. 폴드 같은 경우에는 다쳤죠. 폴더블을 펼칠 때 느낌은 플립 4가 좀 더 뻑뻑한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플립 3의 사용감을 어느 정도 감안하더라도 플립 4가 열고 닫을 때 좀 더 뻑뻑한 느낌은 있습니다. 주름 같은 경우는 제가 폴드 4와 3 비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외관상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점은 이렇게 만져보면 확실히 플립 3가 조금 더 들어간 느낌이 느껴지고요. 플립 4는 아주 미세하게 살짝 덜 들어간 느낌이 있네요. 주름은 확실히 개선이 된 것 같아요. 다만 외관상 보여지는 느낌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무게는 플립 3가 185g, 플립 4는 186g, 사실 뭐 1g 차이밖에 안 나네요. 그러니까 무게 변화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자, 재밌는 거는 들었을 때 확실히 기존에 뭐 200g 넘는 스마트폰들에 비하면 가벼운 편이긴 한데 얘가 접혀 있을 때는 은근히 좀 약간 무거운 게 느껴져요. 얘를 이렇게 펼쳤을 때는 무게의 배분이 좀 더 이렇게 밸런스가 맞아서 덜 무겁다는 느낌이 드는데 얘를 접게 되면 이 무게가 이 작은 면적 안에 186g이 느껴지다 보니까 막 엄청 가볍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보통 200g 넘는 스마트폰에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 플립 4나 플립 3는 무게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부담은 느껴지지 않는다. 자, 이번엔 스피커가 개선됐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을 최대로 높이고 음악을 재생시켜 볼게요. 먼저 플립 4입니다.
need to realize it's time to go. I wasted my time, I don't need you anymore. I'm going to live my life, I have no more tears to cry. I think it's over, I think I'm done. You need to realize it's time to go. I wasted my time, I don't need you anymore. I'm going to live my life, I have no more tears to cry. 플립3는 최대 15W까지밖에 충전이 안 됐었는데 플립4 같은 경우에는 기존 플래그십 스마트폰처럼 25W까지 초고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긱벤치 5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성능이 좋아졌는지 수치사항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립4가 훨씬 빠르게 이렇게 결과가 나왔네요. 확실히 2세대 앞선 AP 때문에 성능이 이렇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플립3와 이 정도 차이가 나네요. 싱글코어는 약 300점, 그리고 멀티코어는 약 550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영상의 하이라이트 극한의 배터리 테스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모델 다 100%까지 충전이 완료된 상태고요. 물론 플립3가 새로 출시된 플립4보다 배터리 사용률이 좀 더 있을 거라는 건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디스플레이 밝기를 둘 다 최대로 올린 상태에서 밝기 최적화는 꺼두었고요. 여기서 플립4는 더 밝게라는 메뉴가 추가돼서 이걸 활성화하면 최대 밝기가 더 올라가지만 플립3랑 동등한 환경을 갖추기 위해서 비활성화하였습니다. 볼륨은 중간으로 맞추고, 그리고 실행 중인 앱을 모두 닫아 주었고요. 진행 방식은 먼저 오딘 게임을 1시간 동안 켜둡니다. 그렇게 1시간이 지나면 유튜브를 1시간 시청하고요. 그 다음에는 카메라 앱을 켜서 4K 30프레임 동영상 촬영을 또 1시간 동안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인스타를 1시간 동안 하고요. 마지막으로 긱벤치 5를 돌립니다. 점수 결과가 나오면 다시 오딘으로 돌아가서 배터리가 0%가 될 때까지 뺑뺑이를 돌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플립4와 플립3의 배터리 테스트. 먼저 오딘으로 포문을 열었는데요. 자, 이 게임은 플레이스토어 인기 차트 최고 매출 상위권에 있어서 다운을 받아봤고요. 그래픽 옵션은 딱히 건들지 않았고, 그리고 자동 사냥을 켜서 실제 플레이를 하는 것처럼 세팅을 했습니다. 30분이 지나고 플립4는 배터리가 90%, 플립3는 87%로 3%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초반에는 생각보다 별로 차이가 나질 않아서 이게 확실히 물리적인 용량은 어쩔 수가 없는 건가 싶더라고요. 1시간이 지나자 플립4는 79%, 플립3는 74%로 2% 격차가 더 늘긴 했습니다. 자, 이제 오딘을 잠시 나와서 유튜브 시청으로 전환을 했고요. 유튜브는 전체 화면으로 보되 최대 확대를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시청을 했습니다. 1시간 반 경과 플립4는 75%, 플립3는 69%입니다.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테스트는 편집 구간 없이 시간만 땡겨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실험 시간 2시간이 지났습니다. 각각 71%, 64%인데요. 7%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유튜브를 나와서 4K 30프레임 동영상 촬영에 들어갑니다. 후면 카메라 촬영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1시간 단위로 측정을 하겠습니다. 3시간 경과 플립3는 35%, 플립4는 50%입니다. 무려 15%나 차이가 나기 시작했어요. 다음 라운드는 인스타입니다. 1시간 내내 영상을 계속 바꿔줄 거예요. 이때부터 플립4와 3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플립3가 초반에 센 척하다가 본 기량을 드러냈는데요. 4시간 경과 플립4는 37%, 플립3는 18%로 19%까지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굉장하네요. 그리고 마지막 긱벤치 5를 돌리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이게 끝은 아닙니다. 0%가 될 때까지 가만 냅두지 않을 생각이고요. 예상대로 플립4가 먼저 결과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반면 플립3는 처참하죠. 전작 대비 성능 유지율이 올라간 것이 느껴집니다. 배터리는 플립4가 35%, 플립3가 13%로 무려 22%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오딘을 1시간 동안 조져보겠습니다. 오딘을 켜고 9분 만에 플립3는 배터리가 5%로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자동으로 화면 밝기가 어두워졌고요. 이제 이 긴 여정도 끝이 보이는 것 같네요. 5% 남은 상황에서 약 4분 후에 플립3는 장렬하게 마지막 빛을 내뿜고 전사하게 됩니다. 기록은 4시간 13분 20초가 나왔습니다. 이때 플립4는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무려 31%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얘는 더 얼마나 가려고 그러지? 초반에는 둘 다 비슷하게 출발했지만 중후반에 들어가면서 이렇게나 격차가 벌어지다니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진짜 많이 좋아졌네요.
5시간 결과 와우 아직도 15%나 남아있습니다. 이쯤 되니까 어디까지 갈지 궁금해지네요. 이제 유튜브로 넘어가서 다시 1시간 돌립니다. 놀라운 건 플립3가 사망하고 1시간이 훌쩍 지나갔다는 거. 6시간 결과 6%의 배터리가 남았습니다. 아 이제 끝이 보입니다. 그래도 대견스럽습니다. 진짜 오래 버티는구나. 4K 30프레임 동영상 촬영 시작 1분 만에 5%대에 진입했습니다. 자 이제 사망 플래그 나왔어요. 와 근데 5% 남았는데도 제법 잘 버티네요. 자 6시간 18분 만에 드디어 플립4도 사망했습니다. 이 기록은요 플립3가 사망하고 무려 2시간 5분이 지난 시점이에요. 이번 플립4 배터리 개선은 진짜 개뻥이 아니고 놀라울 정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정말 흥미롭죠? 플립4의 배터리가 물리적으로 400mAh밖에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래도 AP의 전성비가 더 좋아진 탓인지 무려 전작과 대비해서 2시간 이상 연속 시간을 보여줬죠. 근데 이것 또한 제가 테스트를 할 때 헤비하게 작업을 한 거고요. 게다가 연속해서 한 거기 때문에 아마 실생활을 할 때는 좀 더 이보다 배터리 타임이 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정말로 보조 배터리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립3에서 플립4로 넘어오면서 디자인적인 완성과 카메라 성능도 조금 더 올라갔고 거기다가 배터리 타임의 만듦새까지 좋아져서 뭔가 완성형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플립4 구매하는 거 개인적으로 정말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정말 만족스럽네요. 정말 배터리가 이렇게 좋아질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행보가 더 기대가 되고요. 플립4의 커버 디스플레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후면 카메라를 활용해서 촬영하는 방법, 플렉스 모드 등등 그 밖에 다양한 플립4 팁들은 제가 다음에 플립4 완벽 사용 설명서로 여러분들께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활용할 수 있는 영상 꿀팁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에 좀 더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